사실 한국이 아닌 곳에서 태어나고서 자란다는 거는 언젠가는 그 정체성의 혼란이나 고민을 겪을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고민이나 외로움이 사실 그 당신만의 너만의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늘 반복됐던 감정이고 누구나 늘 겪었던 감정이고. 네, 안녕하세요. 재해동포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저는 하와이에서 한인 이민사 관련된 영화 만들고 있는 이진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The rain, the wind, the ocean. How was the first take? Oh, so beautiful. Oftentimes I forget my job. Sometimes I'm just enjoying the music and oh my god. 단순히 사실 저는 처음에 하와이를 갔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일단 천혜의 자연 너무 아름답거든요, 하와이는. 그래서 처음엔 단순히 나도 이런 곳에서 정말 인간답게 살아보자. 처음 한 1, 2년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와이 섬이 4개가 있는데 그 섬들 돌아다니면서 하와이 여행 가이드북도 쓰고 뭐 잡지사에 기고도 많이 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인 거예요. 근데 한 2, 3년쯤 지나면서는 슬슬 이제 이민자로서의 새로운 곳에 새로 뿌리를 내려야 되는 현실을 맞닿게 되면서 좀 외롭기도 하고 한국이 너무 그립기도 하고 뭔가 엄마도 그립고 친구들도 익숙한 것들이 그리웠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연히 이제 한인 이민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120년 전에 오신 분들의 이야기인데도 그걸 이렇게 읽고 있으면 너무 내 얘기 같은 게 많은 거예요. 그분들이 겪었던 어떤 감정들이나 이런 일기가 남아있어요, 아직도. 그 안에서 저도 용기도 얻고 이랬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누군가는 기록을 해서 남기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만 했었어요, 저도. 하지만 그때는 이제 영화 감독이 아니라 기자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를 글로 남겨야겠다 하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70세, 80세 되는 이민 후손분들이 돌아가시기 시작하는 거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진짜 빨리 잘 기록해 놓지 않으면 없어질 역사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게 제 첫 번째 영화 무지개 나라 유산이라는 아카이브 기반의 영상이고요. 평범한 사람들이 이룬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저는 정말 감동적이었고 그런 이야기를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예기치 않게 영화 감독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저 영화는 3개의 이야기로 이루어진 옴니버스 스토리거든요. 첫 번째는 하와이 이민 역사를 15분 정도 짧게 사진으로 이렇게 풀었고 두 번째랑 세 번째에서는 한 평범한 여자, 한 평범한 남자의 이야기가 들어가요. 역사라는 거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만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평범한 사람들이 정말 척추가 되어서 매일매일의 그 정말 눈에 띄지 않는 어떤 노력들이 모여가지고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저는 언어로는 다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분들이 겪었던 시간들이나 아니면 아름다운 모습들. 전 재해동포 역사라고 하면 약간 막 되게 힘들었고 이런 거에 대한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근데 영화를 만들면서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그 안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고 그분들도 그 안에서 느꼈던 행복들이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음악으로라면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딱딱한 방식이 아니라 이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음악이라는 유니버설한 언어를 사용을 해서 하와이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영화를 전공하거나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강점, 연출자로서, 제작자로서 그게 무엇일까를 늘 고민을 하는데요. 전 첼로를 사실 오래 했어요. 그 오랜 첼로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음악의 힘을 알고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음악이라면 세대를 넘어서 또 꼭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우리 역사에 있는 어떤 소중한 가치들, 인간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들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이게 프로젝트 성과가 날 것이냐 안 날 것이냐가 기준이었으면 아마 이렇게 좋은 분들이 함께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함께 해주셨던 이유는 우리 역사 속의 어떤 소중한 이야기를 같이 잘 남겨서 다음에 올 아이들한테 이 역사가 사라지지 않게 잘 넘겨주자, 그런 어떤 꿈이 같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연대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섭외라기보다 정말 흔쾌히 해주신 덕분에 조수미 선생님이나 뭐 리처드 용지원일이나 하와이 연가의 제작자로 제가 나가긴 해도 이 영화는 진짜 근데 같이 만들어진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정 배우는 그 세월을 품고 있는 연기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목순이라는 인물이 사진 신부로 하와이에 간 인물인데 너무나 많은 질곡의 세월을 거쳐요. 그 와중에도 진짜 깊은 사랑으로 자기 자식 그리고 손자, 가족을 이룬 어떤 대서사시를 안고 있는 어떤 평범한 여성이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것도 목소리만으로 해야 됐거든요. 예수정 배우 말고는 저는 딱 어울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그 예수정 선생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그 이야기를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또 하와이 연가가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죠. 자료가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자료가 너무 많은데 이게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이게 꿰어야 스토리가 되는 건데, 그리고 저는 그 위대한 사람들 있잖아요. 안중근 의사나 뭐 이봉창, 김구 선생님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그래도 찾으면 나오는데 사실 그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는 평범하게 살다 이름 없이 죽은 그런 노동자들, 사탕수수 노동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그 대부분의 하와이 이민자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보냈기 때문에 독립운동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이야기는 전혀 기록된 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다행히 그래도 하와이에 살고 있어서 한 달을 건너면 아는 거예요. 초기 이민을 기억하는 후손들을 찾아서 설득을 하고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게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사실 제일 어려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제일 저한테 보람있고 재밌었던 작업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문대양이라는 분은 한국계 최초로 미국 전체에서 대법원장이 된 인물이에요. 그분의 친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가 두 분 다 한국을 떠나서 하와이로 가던 그 갤리코 안에 타고 있었던 102명 중에 2명이에요. 근데 그 정말 무일푼으로 갤리코에 타고서 사탕수수 노동자로 갔던 사람들의 손자가 하와이라는 곳에 대법원장이 된 거잖아요. 전 되게 놀랍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분한테 인터뷰를 할 때 물어봤어요. 대법원장님은 두려운 게 있으신가요? What is your biggest fear?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면 두려움이 없어 보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은 이 사회에 기여한 거 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연세가 80이 그때 넘으셨었고 평생을 사회에 기여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했더니 그분의 아버지가 그랬대요. 우리 모두는 이 지구상에 발을 딛고 서 있잖아요. 그러면 지구라는 땅에 빚을 지고 있는 건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서 그 빚을 갚는 방식은 사회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게 참 와닿고 저도 기억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속도인 것 같아요. 속도. 똑같은 언어로 제가 얘기를 하더라도 모국어로 내가 한국인과 한국어로 얘기할 때는 100% 말하지 않아도 금방금방 전해지는 순간적으로 전해지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감정의 속도. 아니면은 뭐 그냥 생각이 전해지고 통하는 속도인 것 같아요. 네. 하와이는 제가 감히 얘기를 한다면 제가 느꼈던 거는 그 버텨내는 힘. 조용히 버텨내는 힘이 그 저력이 하와이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LA나 이런 데처럼 막 한인 인구수가 엄청 많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말 그대로 이민 종가잖아요. 이민 역사가 시작된 곳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겉으로 티가 나고 막 이렇게
요란하게 뭔가 이렇게 보이진 않더라도 서로를 지지해주고 항상 그러는 분들, 조용히 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1월 중순이 이제 하와이에 처음 발을 디딘 날이에요. 그래서 그 즈음이 되면은 항상 그 푸우이키 묘지, 그 사탕수수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잠들어 계신 곳에서 같이 그 헌화도 하고 묘소도 닦고 이런 행사를 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도 조용히 그냥 묵묵히 이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많죠. 하와이 연가는 제가 하와이에 있으니까 하와이에 계셨던 분들의 이야기지만 사실 제동포 역사 어디를 봐도 그 고유의 아름다움과 멋있는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제일동포 역사는 또 어마어마하고 제중동포 말할 것도 없고 뭐 러시아 만주 쪽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그냥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지를 그냥 충만히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저 영화가 음악이 되게 좋아요. 저는 그 음악 속에서 그런 것들을 느끼기를 바랬어요. 큰 사랑이 있었더라고요. 우리를 생각했던 분들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아신다면 해외에서의 생활이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을 텐데 꿋꿋이 잘 살아나가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민 역사를 보고 감동받은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감히 독립 영화인으로서 너무 사실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이거를 꼭 제작을 해야겠다고 느꼈던 어떤 동기가 하나 있다면 그게 감동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역사 속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용기가 정말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제동포로서 사는 게 힘들지만 이렇게 보람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내 스스로의 성장에도 여러 가지 진짜 동력이 된다는 것을 저는 역사 속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통해서 제동포로서 지금 살아가면서 힘든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12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분들이 살았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어떤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와이로 온 초기 이민자들이 하와이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이분들 가만히 계신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중에 반 이상이 미국 본토로 가고 또 멕시코로도 가고 쫙 뻗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700만 명의 재동포들의 역사가 사실 하와이에서 시작은 됐지만 퍼져나갔잖아요. 각 대륙에 있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서 그 연가 시리즈를 만들어가는 게 저의 꿈이고 바람이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외에 나가서 바로 그냥 승승장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내가 편안한 내가 자랐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간다는 건 엄청 큰 도전이잖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그쪽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분들도 한국에 피가 흐르고 있는데 사실 한국이 아닌 곳에서 태어나고서 자란다는 거는 언젠가는 그 정체성의 혼란이나 고민을 겪을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로운 순간들도 있을 텐데 그 모든 고민이나 외로움이 사실 그 당신만의 너만의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늘 반복됐던 감정이고 누구나 늘 겪었던 감정이고 하지만 그 끝에는 뭔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있을 거니까 힘내고 또 용기 잃지 말라는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그게 역사 속에 다 있으니까요.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와이 연가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124년 우리 이민 역사를 담은 영화인데요. 그 새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화 보면서 역사 속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봐주시고 또 우리 제동포 여러분들도 항상 계신 곳에서 힘내시고 또 건강하게 새해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